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의 미스터리 51번째 잃어버린 고대 도시로 떠나간 탐험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미스터리 51번째 아들과 함께 사라진 탐험가 퍼시 포셋. 현재 우리는 과거의 인물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듬어 온 그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겪으면서 도전하고 실패하고 또 다시 도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현재의 문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많은 탐험가들은 지구라는 우리의 터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실제로 사망하거나 영원히 실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퍼시 포셋 역시 바로 그런 탐험가 중에 한 명입니다. 첫 번째, 모험가의 DNA를 물려받은 군인.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을 사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젊음의 열정이나 패기가 사라져서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젊은 때는 누구나 한 번쯤 치기 어린 행동을 하게 되죠. 저도 고2 때 무턱대고 친구들 몇 명과 함께 해남의 땅끝 마을로 가출인 듯 가출 아닌 여행을 떠난 적도 있었고, 재수생 주제에 뮤지컬 무대에 오르겠다고 2, 3개월 동안 연습에 매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무튼 평범한 사람들은 저처럼 나이가 들면서 점차 몸을 사리게 되는데, 이런 평범함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탐험가 혹은 모험가들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96회에서 다루었던 박영석 대장을 손꼽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오늘 이야기할 퍼시 해리슨 포셋 역시 이런 부류의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867년 8월 18일 포셋은 영국 대본주 토키에서 왕립지리학회 회원인 아버지 에드워드 보이드 포셋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당시 영국의 왕립지리학회는 식민지 탐험, 특히 아프리카, 인도대륙, 북극, 중앙아시아 탐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찰스 다윈, 데이비드 리빙스턴, 헨리 모턴 스탠리 등 많은 탐험가와 여행가를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모험과 탐험에 지원하기도 했지만 스스로도 어느 정도 모험가적인 기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만 했던 게 아니라 스스로도 영국의 왕립지리학회 회원들은 스스로도 어느 정도 모험가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보이드 포셋 역시 그런 성향이 있었고요. 이는 그의 첫째 아들인 에드워드 더글러스 포셋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더글러스는 산악인이자 동양 철학의 신비주의에 매료되었고, 철학 소설과 모험 소설을 쓰면서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보이드 포셋의 DNA는 형인 더글러스는 물론 해리슨 포셋, 이후 포셋이라고 이야기할게요. 포셋에게도 이어집니다. 영국 왕립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했던 포셋은 중위로 임관한 뒤에 1897년 6월 15일 대위로 진급을 하게 됐죠. 이후 스리랑카에서 근무하던 그는 니나 아그네스 패터슨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고,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고 1901년 왕립지리학회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립지리학회에도 가입을 한 거죠. 이후 북아프리카에서 근무하던 포셋은 1905년 1월 11일 소령으로 진급을 했고요. 모험 소설가인 헨리 라이더 해거드와
모험 및 추리소설 작가인 아서 코난 도일 등을 사귀게 됐는데, 코난 도일은 당시 포셋이 작성하던 아마존 현장 보고서를 잃어버린 세계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탐험의 시작, 잃어버린 도시를 찾아서. 1906년 5월 왕립지리학회의 요청으로 볼리비아와 브라질 국경에 있던 정글 지역의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브라질로 떠났던 포셋은 6월 볼리비아의 라파스에 도착을 합니다. 약 1년 동안 이어진 이 탐사 후에 그는 1907년 브라질 북부 리오 네그로강에서 무려 19m에 달하는 아나콘다를 만나서 사살했다라는 기록이나 폭스하운드 크기의 고양이를 보았다거나 여러 지역 주민들을 독살했다라고 전해지는 거대한 아파자우카 거미를 목격했다. 또 9cm 크기의 거대한 땅콩을 보았다라는 등의 기록을 남기면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후 1924년까지 6번이나 총 7번의 남미 지역 탐사를 하게 됐는데, 1908년에는 리우 베르데 강의 발원지 추적을 했으며 1910년에는 군에서 퇴역한 후 볼리비아와 페루 국경에 있는 히스강의 발원지를 찾기 위해 탐사를 했고, 1911년에는 오랜 탐험 동반자 헨리 코스틴 생물학자이자 극지 탐험가인 제임스 머레이와 함께 다시 한번 아마존으로 돌아와서 수백 마일에 달하는 미지의 정글을 탐사합니다. 포셋은 당시 해당 지역의 원주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구전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1919년에 브라질의 마투그로스 주 어딘가에 있는 그가 제트라고 이름 붙인 잃어버린 도시에 대한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는 단순히 원주민들 사이에 구전되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바이아주의 세르탕을 탐험하고 작성한 필사본 512라는 문서를 리우데 자네이루 국립도서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서에는 1753년에 아치와 조각상, 상형 문자가 적힌 신전이 있는 고대 도시에 잔해를 발견했다라는 기록이 있었는데, 해당 도시는 특정 장소를 제외하면 엄청나게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제트는 그의 탐험 목표가 됩니다. 그러나 마침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포셋은 영국 육군 왕립포병 예비 장교로 복무를 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돌아왔고, 5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포병 여단을 지휘하는 노익장을 보여주었죠. 전쟁이 협상국의 승리로 끝이 나자 포셋은 야생동물과 고고학 연구를 위해 브라질로 돌아옵니다. 1920년 이 제트를 찾기 위해 단독으로 탐험을 시도했지만 열병에 걸려서 포기를 했고요. 1924년 다시 한번 제트를 찾아 탐사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도시 젯, 잃어버린 탐험가 포셋. 1924년 포셋은 이 탐사를 위해 자신의 큰아들 잭과 잭의 오랜 친구 롤리 림멜을 포함한 탐험대를 꾸리게 됩니다. 포셋은 이미 수십 년 동안 탐험을 이어오던 사람이었고, 당연히 모든 장비는 부족함이 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들이 돌아오지 못할 경우 구조자가 위험할 수 있다라면서 구조 탐사대를 파견하지 말라는 말까지 남겼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면 구조 탐사대도 위험해지니까 보내지 말아라 라는 거였죠. 그만큼 자신감이 넘쳤던 겁니다. 1925년 4월 20일 그의 탐험대는 쿠이아바에 도착을 합니다. 당시 그의 탐험대에는 그와 그의 아들 그리고 아들의 친구를 포함해서 브라질인 노동자 2명, 말 2필, 노새 8마리, 개 1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셋이 자신의 아내에게 쓴 편지에 따르면 그는 잭과 롤리만이 미탐험 지역에 들어갈 준비가 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도 그들은 아마존강의 동남쪽 지류강인 신구강을 건너고 있다라는 기록이 있었고요. 데드호스 캠프에서 쓴 마지막 편지는 그들의 위치와 여정이 낙관적임을 알려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이 데드호스 캠프는 어, 포, 포셋이 처음 이제 이 브라질 탐사, 이 잃어버린 도시 제트를 찾아서 처음 갔던 탐사에서 말이 병에 걸려가지고 그 말을 자기가 타고 다니던 말을 죽였던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드 호스 캠프, 그러니까 거기다 캠프 베이스를 친 거죠. 베이스 캠프를. 하지만 이후 이들의 소식은 완전히 끊어지고 맙니다. 사라진 고대 문명 도시 젯을 찾아 나선 탐험대가 그대로 사라져 버린 것이죠. 약 2년의 시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자 사람들은 결국 이들이 길을 잃고 사망했을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들을 찾기 위한 탐사대 역시 여러 차례 조직이 됐지만 그 어떤 흔적도 발견할 수가 없었죠. 이후 오랫동안 이들의 실종에 대한 갖가지 루머가 나돌았습니다. 이 중 가장 유력한 가설은 포셋 일행이 배타적이며 포악한 원주민 부족에 의해서 살해되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었죠. 특히 2005년 더 뉴요커의 전속 작가 데이비드 그렌은 카라팔로족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들 사이에 구전되는 내용을 종합해 기록을 합니다. 이들에게 구전되는 이야기에 따르면 포셋과 그 일행은 그들의 마을에 머물렀고 동쪽을 향해 떠나려고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곳을 점령하고 있는 사나운 인디언족들에게 살해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포셋 일행은 그 방향을 고집하며 길을 떠났고요. 약 5일 동안 그들이 떠난 방향에서 매일 저녁 모닥불이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했지만 그 이후에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나운 인디언족에게 살해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레는 이후 자신의 저서 잃어버린 도시 젯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탐사대의 실종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선 원주민들의 경우 대부분 자신의 지역에 들어선 낯선 일을 경계하기는 하지만 포셋은 이미 여러 차례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원주민들에게 적절한 선물만 주면 자신들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적당한 선물도 미리 준비를 했을 포셋이 원주민들에게 살해당했다라는 이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또한 마지막 베이스 캠프였던 데드호스 캠프의 위치에 오류도 있었습니다. 그는 캠프에서 아내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데드호스 캠프에 있어 위도 11, 남경 43도, 경도 54, 서경 35도 지점이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아메리카 신문 연맹의 보고서에는 남위 13도 43, 서경 54도 35라는 좌표를 주었죠. 단순한 표기의 실수일 수도 있지만 한평생 탐험을 하던 포셋이 자신의 캠프 위치 표기를 실수한다라는 것은 그건 좀 이해가 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가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잃어버린 도시 젯을 찾아내는 데에 도움이 될까봐, 그러니까 자기보다 먼저 이 도시를 찾아낼까봐 의도적으로 위치를 다르게 적었다라는 의혹과 더불어 구조대가 찾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배려였다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다만 그의 탐험가 아르네 팔크린네는 1960년대 동안 마투그로스 주를 탐험했는데 1991년 자신이 쓴 저서를 통해서 포셋을 살해한 것이 사실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목격했던 것으로 알려진 칼라팔로족이라고 밝힙니다. 그는 당시 포셋을 살해하는 데에 가담했던 원주민으로부터 빌라 보아스라는 사람이 직접 이야기를 들었고 그에게서 자신도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들었다라고 밝혔죠.
포셋의 탐사대가 강에서 작은 사고를 만나서 족에게 주어야 될 선물을 잃어버린 데다가 크고 작은 부상까지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고 강에 던져버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황당한 주장은 2004년 3월 21일 영국의 신문 옵저버에서 발표한 것으로, 이들은 포셋의 사적인 문서들을 연구한 TV 감독 미샤 윌리엄스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윌리엄스는 포셋이 일종의 종교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의 아들 잭을 섬기는 부족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었죠. 즉, 포셋의 실종은 실종이 아닌 의도적인 장치였다라는 내용인데 큰 호응은 얻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오랫동안 아마존 정글에서 잃어버린 고대의 문명 도시 젯을 찾아 떠났던 포셋은 자신의 아들과 함께 실종이 되었고, 여전히 그의 행방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포셋과 그의 탐험대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사라지기 전에 이 잃어버린 고대 도시 젯을 발견했던 거는 맞을까요? 아니면 실제로 이 젯이라는 도시가 존재하기는 했던 걸까요? 이처럼 수많은 의문을 남겼기 때문에 포셋과 탐험대의 실종은 여전히 세계에서 손꼽히는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